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테슬라 주총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관심이 많죠. 왜냐면 또 주식하시는 분들도 또 이 주식 많이 사시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기술적으로도 관심 많으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이 테슬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총회를 했죠. 그 네. 주총회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키워드들 중에 좀 중심되는 것들 좀 먼저 살펴보면 사이버 트럭, 또 슈퍼카, AI, 로봇, 또 광고 뭐 이런 키워드들로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다 한대요? 네. 오. 다 한답니다. 아,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네. 사이버 트럭이 네.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버 트럭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2021년 말에 원래 나오겠다라고 했었던 트럭이에요. 트럭 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리고 또 디자인도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동글동글한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각이진, 뭐 엄청 큰, 거의 뭐 이게 진짜 차라고 해도 되나? 뭐 이렇게 될 정도로 좀 특이한 모습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는데요. 원래 일론 머스크는 이걸 2021년 말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개발 차질로 해서 미뤄지다가 이제 올해 이제 안에는 꼭 이제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런 트럭,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요한 게 전기 트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힘센 트럭들이 이렇게 25만 대에서 50만 대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캠핑카나 네. 아니면 레저 비히클 시장, RV 시장 우리가 이제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같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슈퍼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런 큰 레이싱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가 올라오는 슈퍼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자동차 같은 걸 이제 전기차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 로드스터라고 하는 차고요. 그 2017년에 처음 공개되고 나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2023년까지 이런 것들도 엔지니어링 완료하고 뭐 2024년에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우리가 다양하고 뭐 힘세고 더 강력한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최대한 뭐 올해 내년 안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출시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또 반신반의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이 일론 머스크가 또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올해 말 안에, 뭐 네. 올해 안에, 뭐 이런 키워드인데, 어쨌든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는 어쨌든 트럭과 관련돼서는 어떻게든 뭐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네. 하여튼 분명히 만들어지면은 확실히 큰 또 이 시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개념 정립을 하나 해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개념이 전기차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로 가는 트럭. 그렇죠. 전기로 가는 트럭인데, 네. 그 크기가 네. 엄청 커서 우리가 보통 미국의 뭐 험버나 막 이런 아주 큰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약간의 그 트럭과 비슷한 RV 형태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집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크기나 힘, 뭐 아니면 속도 이런 것들이 지금 스펙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언제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정책을 하나 바꾸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뭔가요?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 하면은 또 같이 떠오르는 키워드 하나가 바로 트위터라고 트위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 자체가 트위터 팔로워가 1억 4천만 명이 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트위터를 사기도 했죠. 그래서 이 또 일론 머스크의 또 테슬라 하면은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해요? 네, 광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는데도 그렇게 잘 팔려요? 네,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 자체가 광고판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떻게 보면 트위터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계속 이벤트에 이슈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뉴스들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본인의 트위터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슈화를 해서 광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네. 2019년에는 본인이 나는 광고를 증오한다, 뭐 네. 이렇게까지 밝혔었어요. 근데 왜 광고해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광고를 하겠다는 왜요? 거예요. 왜 그러고 봤더니 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건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 트위터 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광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핑계 아닌 핑계도 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더 큰 건데, 결국에 그만큼이나 광고를 해야 될 상황만큼
생각한 것만큼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린다. 실적이 안 좋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향후 뭐 10년 정도나 이제 시간이 지날 동안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그 경기가 안 좋아지는 타이밍을 잘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도 광고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근데 될 것 같습니다. 증오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네. 하기 싫어했는데 지금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는 네. 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항상 이제 지금까지 합리적이지 않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이 마음대로. 기인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합리적인 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본인의 생각을 바꿔야 될 정도로 생각만큼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네. 결국 그 상황에서 주주들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광고도 좀 시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업가로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사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로서의 좀 비즈니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주주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계속. 네. 지금 회사 직접 경영하는데 테슬라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제 본인이 이게 계속 너무 트위터에 눈 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트위터는 지금까지 내가 단기적인 방해 요소였다. 또 회사가 생존하도록 지금까지 내가 심장 수술한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트위터에서의 시간을 좀 줄이겠다. 이제 정신 팔린 것들을 좀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맥락들이 트위터의 새로운 대표가 이제 전 NBC 유니버셜 광고의 임원이었던 이제 린다 야키라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기도 했고요. 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또 이 시장에서 돌았던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루머도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문의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계속 테슬라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는 테슬라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돼서 본인이 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머스크가 신경 쓰는 게 네. 트위터가 아니라 화성 아닌가요? 화성에 가겠다고 뭐 스페이스 A 뭐 이런 거 네. 거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는데 화성에 좀 관심을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이 이 소식에 제일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네. 테슬라 봇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미 한번 공개가 되긴 했어요. 네. 사람 정도의 크기에 네. 실제 사람처럼 좀 움직이는 일종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데모로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때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많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연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연했었던 모습에서는 약간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조금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게 조금 불안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영상이긴 합니다. 근데 영상이긴 한데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스스로 걷기뿐만 아니라 물건을 짚고 뭐 물체를 인식하는 등 이제 다양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가 이제 로봇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가 로봇 사업은 따로 분사해 가지고 네. 사업 분야를 새롭게 개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 자동차의 일환으로 이 로봇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의 하나의 어떤 모빌리티라고 하는 범위에서 확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하고 있는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 세계에서 로봇 기술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왜 인수했느냐라고 할 때 현대차가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그래서 탈 것, 또 나는 것, 그 다음에 또 로봇 이런 것들 이제 통합적인 관점으로 본 것인데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테슬라 봇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두 회사의 관점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상을 보게 되면 막 사람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처럼 막 텀블링하거나 이러진 못해요.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근데 천천히 걷는데 그 자리에서 행동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습을 마치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영화 그래픽 작업할 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옷 네, 입고 이렇게 맞아요. 움직이면 따라 하잖아요. 네. 그런 기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로봇이 그대로 흉내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로봇 자체는 움직임은 느리지만 그 자리에서 뭔가 손동작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사람들이 서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대가 한 2,800만 원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로봇 하나에 2,800만 원 네. 이하. 그러니까 거의 중형차 정도의 가격이죠. 그럼 그 정도 되면은 공장에서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네. 그 위치에 놓고 쓴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생각하는 테슬라의 로봇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무슨 서비스형 로봇으로 뭐 이렇게 뭐 변형 그런 쪽으로 추구한다라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자동차 공장에 지금 투입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공장에 네. 기본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는 프레임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것들은 로봇이 사람 대신에 작업하고 있는 뭐 이런 형태의 공장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껍데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머리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자율주행하면서 다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 로봇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로봇은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의 모든 지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실제 실내에서 움직이는 데이터까지 합쳐지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이 로봇이 움직일수록 가지는 데이터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향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그리려는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 발표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네. 왜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거시 경제 수준이 어려울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네. 많은 회사들 파산될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잘 견뎌내면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의 맥락은 쉽게 말하면 지금 테슬라가 모델 Y라고는 본인들의 주력 차를 계속 가격 인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 인하하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멘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예상외로 그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니까 네. 그럼 그 분야에서 어떻게 또 이 시장을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움직임들에서의 일환으로 좀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테슬라 공장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인도에 공장 짓는 것이 결국엔 좀 결렬됐다. 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추진될 건지 네. 우리나라로 네. 이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을 건지 네.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인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인도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결렬됐고요. 지금 뭐 빨리빨리 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부품 만들 때 아니, 만들어내거든요.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결국에는 결렬. 입장차인데 어떤 입장차냐면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현지 소싱.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제 인도로 뭔가 움직이거나 해야 되는 그 물류에 대한 거, 네. 그리고 결국에는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렬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채울 수 있는 공장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리스트업 중에 우리나라도 약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좀 미팅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 하나의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좀 논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네.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테슬라 차량, 네. 로봇을 활용한 차량을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 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혜택을 좀 제시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약간 우리나라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현대차가 있는 우리나라의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세계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는 것만큼 네. 국가의 위상이 또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부나 지방에서 다 한번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